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즈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래 딱히 뭘 찍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해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오늘 영상에서는 제품 이야기보다는 쉬운 오디오와 어려운 오디오, 그리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더 얻기 쉬운 오디오와 좀 어려운 오디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들 사이에 오디오가 있는 집이 절반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이제 가격은 뭐 저렴한 제품은 그 당시 가격으로 한 60몇만 원, 80만 원 그 정도 했었던 거고, 비싼 오디오는 그래도 200만 원이 넘고 그랬었거든요. 그 못 사는 동네에, 지방 시골 깡촌에 10집 중에 5집에 오디오가 있었다 이거예요. 과연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정도까지 과거에 그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오디오 이용률과 음악 감상률과 음악을 사랑하는 비율이 더 향상이 되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젊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겠죠. 요즘 뭐 무선 이어폰 같은 것도 공급이 많이 되고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요. 또 스마트폰 같은 것로도 음악 듣기가 굉장히 편해졌고요. 근데 이 젊은 세대를 지나서부터서는 음악을 듣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 최근에 윈 오디오라는 브랜드가 나와가지고 오디오 유입이 더 많이 되면서도 오디오의 문턱이 좀 낮아진 거에 대해서, 경계가 좀 낮아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에요. 뭐 기본적인 좀 세팅도 조금 배워가지고 하시고, 스피커 매칭도 좀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 위주로 매칭을 하신 다음에 EQ 조정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뭐 이게 무슨 고급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넘어가는 고급 오디오 제품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고 만족하면서 유쾌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윈오디오 말고도 윈오디오를 견제하기 위해서 윈오디오하고 비슷한 제품도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들리는 소식 자체가, 원래가 한 8, 90만 원, 100만 원 초반대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윈오디오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격이 다운이 됩니다.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들이 하향 평준화, 가격은 하향 평준화, 품질은 상향 평준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이 저는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100만 원 미만 오디오 제품들의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윈오디오가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크구나. 그럼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그 3배 정도 더 큰 시장을 좀 더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격을 좀 낮추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가능한 시장이다, 우리 한국 시장이. 그런 게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시장의 파이 자체는 커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마니아의 숫자가 딱히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마니아냐 아니냐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사실상 오디오 제품을 구매하면 오디오 제품 왜 사요? 오디오 제품 왜 삽니까? 음악 들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음악을 듣거나 음향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오디오 제품을 사용하는 기준, 오디오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첫째는 음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마니아예요.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많죠. 제가 그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디자인에 먼저 끌리시는 분들, 저 디자인은 아무리 음질이 좋다고 그래도 그렇지 디자인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돈 주고 사냐, 나는 못 쓰겠다, 기왕이면은 디자인도 좋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음질을 후순위로 미시는 분들은 마니아라고 보기는 조금 마니아 점수가 좀 떨어지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또 무조건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 나는 그 브랜드에 대한 로망이 있어,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라도 나는 A 브랜드를 사고야 말 거야. 그게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래도 어찌됐든 제품을 소비하는 목적이나 소비하는 기준은 음향기, 오디오 제품이니까 음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긴 합니다. 나는 어려운 오디오는 좀 싫다. 나는 어려운 오디오는 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매칭하기도 까다롭다고 하고 하니 어려운 오디오를 좀 피해가는 경향들도 있죠.
도대체가 이게 어렵다라는 게 뭐냐. 오디오 평론가분들 중에서도 이 제품은 좀 구동이 어렵습니다. 이 제품은 세팅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하는 스피커들 중에 일단 좀 세팅이 어려운 베리티 오디오, 그리고 이글스톤 웍스의 안드라 3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극찬을 했던 스피커지만은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스피커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BBC 인증 스피커들 좀 어려운 축에 속해요. 그리고 무선 스피커 중에서 제가 어쿠스틱 에너지 A1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참 좋기는 하지만, 음질이 참 좋기는 하지만은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다루기 어려운 스피커들이 음질의 신비감이나 깊이감은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스피커들을 더 칭찬하고 싶어요. 더 칭찬하고 싶고 더 추천하고 싶지만은 그 제품을 신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 제품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실소비자분들, 그런 정도의 그 제품들을 아직 사용을 안 해보시고 앞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제품은 기피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 딴에는 좀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리뷰어로서 어떤 제품이 더 음질이 좋은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어떤 매력의 음질을, 좀 독특한 매력의 음질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 음질의 매력, 음색의 매력이 어떤 매력인가,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게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유익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은근히 꽤 계시는구나. 과거에 제가 마니아적으로 많은 선배분들하고 많은 후배분들하고 같이 오디오를 할 때는 기능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따지질 않았거든요. 사실상 그 당시에는 뭐 기능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무슨 오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블루투스 오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디오를 하는 일종의 낭만이라고 할까요? 이 오디오를 하는 낭만이라는 것은 편리해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턴테이블, 아날로그 오디오, 뭐 이런 빈티지 오디오, 이런 것들이 편리해서 하는 게 낭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빈티지 앰프를 하나 사가지고 앰프 하나를 조작을 하더라도 볼륨 노브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일이었어요. 볼륨 노브가 얼마나 크냐, 이게 묵직하게 잡히는 맛이 어떠느냐, 이게 돌렸을 때 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어떠느냐, 너무 경박스럽게 따라락 이렇게 돌아가느냐, 경박스럽게 획획획획 이렇게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묵직하게 쓱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거 가지고도 막 친구들끼리 막 이야 이거 볼륨 노브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 봐,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막 쾌감을 느끼고 막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의 낭만이라는 게 편리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약간 불편할수록 그 좋은 음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손수 수작업, 그 불편한 과정, 이런 것들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로망이 떨어졌던 거예요. 제품의 선택 기준이 제1 기준이 편의성이 되는 거예요. 제1 기준이 디자인 아니면 편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질에 대한 이해는 전혀, 이해를 하는 데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좀 서운해지는 거죠. 이건 마치 카메라 동호회에 갔는데 굉장히 오랜 선배가 와가지고 아유 신입 회원이세요? 제가 카메라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녁 노을을 찍을 때에는요, 삼각대에다가 카메라 올린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몇으로 하고요, 감도는 몇으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은 노을 사진이 정말 멋지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했더니 아유 귀찮아,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그냥 저는 스마트폰 그냥 오토로 찍을게요. 스마트폰 오토가 짱이야, 이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제가 기능이 많은 거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당연히 최신 기능이 있는 게 좋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디오 전문 리뷰어가 그래도 음질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저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말 음악적인 그런 심미적인 느낌, 그러면서도 깊이감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오디오를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오디오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게 쉽게 바뀌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감성적인 사운드가 그래도 더 좋고요, 소리의 촉감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미끄러지는 느낌,
막 영롱함이 이렇게 막 녹아서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적인 쾌감을 또 추구할 때 오디오적인 쾌감으로 너무 흥겹고 짜릿하고 스트레스를 팍 풀어주고 정말 오디오적인 쾌감의 정점이면서도 하이엔드적인 사운드의 정점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즐거워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보고 하나만 선택을 해라, 무인도에 갇힌다라면은 스피커를 딱 하나만 가져가라고 한다면 어떤 스피커 가져갈 것이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음악을 듣는 용도라면은 소프트 계열의 스피커들과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앰프들이 좀 더 잘 맞더라, 그런 것이죠.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요, 요즘 이런 제품들 별로 인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소비자분들께서 보시고서는 이야 저게 디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과거에 제가 블로그에다 그런 글을 썼거든요. 나무 색상에 나무가 안 보이면은 고급 스피커로 쳐주지를 않는 문화인 것 같다, 그런 경향이 있다. 리얼 우드로만 돼 있어야 돼요. 리얼 우드로 돼 있으면 이게 진정한 스피커의 디자인이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았던 스피커가 과거에 프로악 스피커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비슷한 스피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또 뭐 ATC 있죠, PMC 있죠, 뭐 스펜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랜드 이야기를 들자면요, 요즘 또 저희 채널에서 좀 거론을 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신생 브랜드 중에 리바이벌 오디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리바이벌 오디오, 생김새는 클래시컬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운드는 옛날 걔네들의 사운드가 아니에요. 진지한 음질이면서도 능률적으로 소리가 생생하게 잘 나와요. 그러면서도 저음도 옛날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은 좀 펑퍼짐하게 좀 퍼지는 사운드가 미덕이었었는데 리바이벌 오디오는 단단하게 나와요. 단단하게 다이나믹하게 나와요. 그렇게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미련이 있죠. 그 옛날 감성의 음질, 은퇴하신 아버지에게 오디오를 선물하고 싶다는 분이 저하고 되게 오랫동안 상담을 했었어요. 제가 나이 드신 연로하신 아버님이시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오디오를 추천하면 안 되겠구나. 브랜드도 기왕이면은 좀 쉬운 브랜드, 익숙하면서 대중적으로 익숙하면서도 쉬운 브랜드여야 되고, 오디오 매칭도 쉬우면서 소리가 쉽게 나오는 제품인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집요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요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줘야 되고요, 힌트를 좀 줘야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저도 굉장히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나간 스피커가 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앰프도 제가 생각하기에 잘 어울릴 만한 전형적인 아날로그 스타일의 앰프로, 제가 느끼기에는 오디오 초보자분들이 구매하시기에는 부피 대비 싼 가격도 아니었어요. 부피는 작지 않습니까? 작은 거 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워낙 유래가 있는 제품이고 영국에서만 수작업으로 정말 소량 생산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그분이 제품 받아보고 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설치하고 어떻게 해야 잘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공부도 하고 조작법 같은 것도 익히고, 그래서 그랬는지 한참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들어봐도 너무 음질이 좋고 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하신다고, 음질이 이렇게 너무 좋을 줄 몰랐다고, 진짜 이 제품을 선택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음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음질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음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런 쉬운 음질이 좀 쉽게 나오는 이런 제품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본인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요구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무슨 수익이 많이 나고 어쩌고를 떠나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은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들어요. 제가 오히려 먼저 찾아가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시죠? 정말 다행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기분 좋게 쓰세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들 계속 반복해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쉬운 오디오와 어려운 오디오. 어려운 오디오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이 아니다. 어려운 오디오지만은 추천하는 오디오 전문가가 추천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쉽게 사운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일련의 과정,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한 그 일련의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오디오를 하는 참 재미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음질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능이나 디자인 위주로 쉽게 시작을 했다면은 좀 실증이 난다라면은 다음에는 어떤 음질에, 심오한 음질에 도전을 해봐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정도로 하고요. 오늘 내용이 어떻게 편집이 될지 참 두서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편집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긴 영상이었습니다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